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참치형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다가 한 번씩 이제 틀린 내용이 있으면 뭐 댓글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할 테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뭐 사실 뭐 틀릴 때가 있죠. 너무 또 이렇게 모질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그 셀트리온 홀딩스 관련한 그 내용 중에서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어갖고, 그거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 전환가액이 사실 셀트리온 기준이 아니고 셀트리온 홀딩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300만 원이 전환가액이라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그게 전환가액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 부분은 약간 정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셀트리온 전환가액이 셀트리온 기준이 아니고 셀트리온 홀딩스 기준이다. 자,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오늘도 셀트리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지난주에 이제 주가가 또 어떻게 끝났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라일릴리 이 플랜트 관련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in talks to buy 일라일릴리 plant in US4 504 밀리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을 좀 짚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아무튼 이 셀트리온이 그 관세를 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 특히나 이제 일라일릴리의 이 항체 공장을 좀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가격은 예상되는 게 한 그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인수 이후에도 추가적인 이제 금액이 들거든요. 증설을 하려면 인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뭐 하나도 마찬가지로 하나 오션이 그 하나 시스템이랑 합작을 해갖고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인수로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노후화된 조선소를 다시 이제 신식화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 역시도 장비를 셀트리온의 향후 전략에 맞게 또 이제 바꿔야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천억 플러스 인수 이후에 증설로 추가적으로 3천억에서 7천억 원을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나왔듯이 셀트리온 plan to invest in additional 300 million to 700 million won to ramp up plant production capacity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 미국 공장 건설로 1조 4천억 정도를 쓸 것 같습니다. 인수 대금 플러스 증설 자금으로. 아무튼 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을 지금 가장 이제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내년에 이제 현지 생산에 들어갈 경우에 관세에 따른 이런 수익성 악화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미국 이제 뉴저지 주의 그 브랜치버그라는 지역에 있는 항체 의약품 공장이거든요. 이 일라일릴리 공장이 그 요거를 갖다가 이제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유플라이마 그리고 진펜트라, 그죠? 그리고 as well as targeted therapy anti-cancer 항암제인 이 베그젤마까지도 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게 지금 본계약이 이제 10월 달에 체결될 예정이고요. 아무튼 인수 이후에는 5년간 이 릴리의 바이오 의약품을 또 독점적으로 위탁 생산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인수에 대한 의의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단순히 이런 공장 매입을 넘어갔고 셀트리온이 미국에 정착하기 위한 이 사실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자체가 물론 이제 유럽 쪽은 좀 논외로 하고, 여지까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만들어 갖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현지 생산 체제, 글로벌 현지 생산 체제로 지금 현재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 갖고 숨은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쟁 우위 창출에 대한 이런 이제 기회가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이런 선제 투자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메리트가 될 것이다.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이제 다양한 이 한국 대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메이드 인 USA 제품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15에서 30%까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의지죠. 지금 의약품 관련해 갖고 지금 막 트럼프가 250%까지 막 관세를 매긴다라고 뭐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대로는 잘 안 될 겁니다. 물론 좀 이거를 좀 낮춘다 하더라도 이제 100% 밑으로 좀 낮출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셀트리온 같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은 이미 저는 선제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요것이 이제 모델상으로 봤을 때 그 리버스 CMO, 그러니까 기존의 CMO 같은 경우는 을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14112 제품을 5년간 독점 생산하는 이 갑의 위치로 갑자기 전환이 되었다. 리버스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 이후에 릴리의 어떤 바이오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위탁 생산하면서 즉각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이번 그 인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향후 조금 이 앞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2030년 이후로는 이제 40개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필요한 이 공장이기도 했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거고, 앞으로 이제 현재 개발 중에 이런 ADC 플랫폼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그리고 다중 항체 치료제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조기 진입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다. 요런 좀 의도가 좀 깔려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에 내 공장 있다.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할 때는 또 하나의 또 이게 또 하나의 뭐 메리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도가 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단계는 완전히 뭐 계약을 체결해서 막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이제 현재 우선 협상권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월 달에 이제 본계약을 이제 체결이 되면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겠죠.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달 정도 남았고 본계약 체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하나 볼게요. 8월 7일 날 나왔던 DS 인베스트먼트, 그 DS 투자증권에서 나온 내용인데, 일단 유럽 성장 시장에 대한 성장이 유효하다. 뭐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내용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 가이던스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거의 이전 리포트들에 비해서 좀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신규 제품들이 이제 유럽 시장 내에서 좀 매출 확대를 지금 꾀하고 있다라는 거고, 신규 제품 포트폴리오가 전체 시밀러 매출의 거의 한 53%를 돌파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 2분기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달성했다. 그리고 재고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이제 재고가 안정되기 때문에 매출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의 2025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4조 1,451억 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1조 2,458억 원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가이던스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좀 부담스럽고요. 이렇게 오히려 증권사들이 낮게 잡아주면 더 좋습니다. 사실 이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가이던스를 어쨌든 4조 1,000억 원 정도 잡았는데, 지금 회사는 지금 5조는 이제 못할 거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4.5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4.1조보다 더 많이 나와주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좀 선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게 회사도 뭐 IR을 진짜 지금 잘하고 있다. 실적 추정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도 마찬가지 뭐 이번에 매출액은 얼추 맞췄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이런 괴리율이 어느 정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 실적 같은 경우 우리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좀 실망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진펜트라에 대한 이런 부진입니다. 애초에는 이제 작년만 해도 진펜트라가 이제 내년도에 2025년도에는 한 1조 정도 매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이 추이대로라면 이 진펜트라가 과연 한 2천억 정도도 할까? 지금 약간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지난 그 2분기 때 230억 정도 했었고, 그 다음이 한 390억 정도. 이렇게 되면 2천억도 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좀 분명히 뭐 이게 진펜트라의 이런 실적 부진은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봐도 이 실적 추정을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이 속도가 좀 느리다. 이렇게 지금 증권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추이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이번 3분기 때의 진펜트라 매출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가이던스는 말 그대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성과와의 어떤 괴리율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괴리율이 또 너무 심하면 약간 투자자들이 약간 속았다라는 이제 느낌을 이게 치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신중히 이제 추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적 추정이 최근 들어갖고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워낙 이런 요즘 이제 관세에 대한 그런 영향도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추정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어요, 사실. 반도체 쪽도 굉장히 대표적으로 실적 추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2차 전지 쪽은 실적 추정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하지만 이게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변수가 너무 많기도 많지만 아무튼 좀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매출액에 있어서는 괴리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긴 다행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셀트리온이 올해 한 4.5조 정도를 할 것인가? 4.1조에서 4.5조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뭐 어쨌든 실적 서프라이즈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향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 오늘 지금부터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난주 주봉부터 먼저 확인을 할게요. 지난주 주봉이 그래도 뭐 고무적인 거는 자,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이라는 것은 17만 원 라인인데 여기가 이 지금 61선 라인이랑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선형스팬 이 라인이랑 이 동시에 좀 지지받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이 약간 물량대를 좀 소화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좀 지지가 되었다라는 점이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21선 지금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 안으로 이 굉장히 무거운 라인이에요. 사실 무거운 라인인데 여기 안으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저항받고 내려가는 구간이 많은데 이때도 그랬잖아요. 이때도 그랬고 요때도 좀 그랬고 그러면서 좀 하방으로 좀 밀었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 돌파 시도가 나왔고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봉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지금 장기 이평선 241선 라인대를 그대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다. 물론 강력한 돌파는 안 나와주고 있지만 강력한 지지 라인대는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박스권 라인을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요런 좀 박스권을 좀 유지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 박스권
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스권 상단 라인을 좀 뚫어내야지 좀 유의미한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하방 지지력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들 한번 볼게요. 일단은 다이나믹한 이런 긍정적인 뭐 수급은 없습니다만, 최근 들어갖고 외국인들의 이런 공매도, 그리고 기관들의 또 매도세가 또 같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여전히 지금 자사주들의 이제 매입세가 계속해서 무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시나 뭔가 박스권에 가두고 싶은 이런 생각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투신 쪽에서 살짝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공매도의 어떤 추이를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건 대차장고의 감소세, 이런 부분들은 향후 쇼커버링 형태의 외국인들의 어떤 쇼커버링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갖고 이제 공매도의 약간 거래량 대비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일단 이 거래량 자체가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요건 이제 동시에 느는 부분이라 이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거는 없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들의 4848 전략들 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메릴 린치의 쇼커버 최근에 들어왔고, 매도는 골드만 쪽에서 지금 강하게 또 들어와 주고 있네요. 신한증권이랑 이쪽에서 좀 매도세가 나왔다. 공매도 플러스 알파. 그렇게 보시고, 수급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좀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선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이제 다시 이 윗꼬리를 잡아먹고 올라와 주는지 여부, 결국엔 18만 원 물량대를 다시 소화를 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지금 9월달 금리 인하 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넥스트 FOMC 미팅이 한 38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보게 되면 거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지금 88.9%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는데 B컷이냐 스몰컷이냐 25bp냐 50bp냐에 따라서 약간 임팩트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뭘 하는 게 더 좋겠어요? 50bp로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B컷이냐 스몰컷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제약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제 나와 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셀트리온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도 좀 유의미한 좀 흐름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셀트리온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SN경제연구소 정보방, 제가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유니셈이라는 종목으로 또 단기 수익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쪽으로 또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먹을 만한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셀트리온만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맨징을 하실 분들은 SN경제연구소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셀트리온 주주분들께는 이걸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안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